이게 또 이 날짜에 비해서, 날짜 따라서 요게 또 많이 바뀌거든요. 뭐, 정부 부처가 바뀌었다고 해서 하고, 실제로도 내용도 바뀌고,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감안을 하셔서, 최신화로 알아두셔야 된다. 시험 전에. 이게 이제, 그, 시험 공고가 나기 전만 하고, 시험 공고가 난 다음에 개정이 된 거는 반영을 안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 타임, 시간, 자르는 것도 한번 감안을 해 두시고요. 개인정보보호법 이제 주요 내용은 개인정보보호 원칙 정책, 처리 단계별, 수집하고, 이용하고, 제공하고, 파기하는 요 단계별 의무, 그리고 개인정보 안전한 관리, 권리보장으로 크게 이렇게 장절이 구별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하나씩 각 장절로 세부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관련된 법률과 관계는 이제 개보법이 일반법이라서 다 전체 사회를 아우르는 개인정보에 대한 일반법이 다 적용할 수 있는 일반법이 되겠는데 거기에서 타 법률에 우리 대표적으로 망법 같은 거, 뭐 보건법 같은 거, 뭐 교육법 같은 거 이런 것이 있을 때는 그 해당 법률을 더 먼저 적용한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고, 여기 중요한 거는 개보법은 일반법이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거기 개인정보보호에 적용할 수 있는 법이다라고 했고요. 개인정보 환경은 한번 확인하시면 되고요. 예, 이런 것 때문에 개인정보가 점점 늘어나고 그 위험성이 증대되고 있다. 이제 개인정보보호 하나하나 항목에 대해서 주요 항목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총칙 부분에서 개인정보 정의가 있는데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그러니까 망자, 돌아가신 분이라는 이런 개인정보는 개인정보가 아니고요.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그리고 알아볼 수 없더라도 쉽게 취합해서 알아볼 수 있는 그 정보를 포함한다라고 되어 있고, 망법은 여기는 개보법은 살아있는인데 망법은 생존하는, 그리고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이런 정보고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거의 같은 내용인데 약간씩 그 용어가 조금만 다르고요. 처리라는 거는 용어에서 수집하고 생성하고 이런 일련의 행위들을 모두 처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예전 한 1년 전만 해도 개인정보 처리랑 뭐 망법에서는 취급이랑 해서 이렇게 혼재되어 있었는데 이게 이제 다 처리로 그 용어가 통합이 됐습니다. 정보 주체는 정보를 가지고 있는 주체 말 그대로 주체가 되겠고요. 망법에서는 요 정보 주체를 이용자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파일은 일정한 규칙에 따라서 인덱싱으로 해서 가나다 순으로 해놓거나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가지고 배열해서 구성한 개인정보의 집합물이 되겠고요. 개인정보 처리자는 개인정보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개인 이래서 일반적으로 회사 전체를, 그러니까 개인정보를 직접 조작하고 이런 취급자를 처리자라고 한다기보다는 이런 공공기관이라든지 법인, 회사 이런 것들은 이제 처리자라고 우리가 칭한다라고 하면 되고, 그 처리자 내에 소속되어서 그 개인정보를 실제로 처리하는 임직원 그런 근로자들을 우리는 이제 개인정보 취급자라고 한다라고 용어가 이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앞단에. 개인정보 원칙은 그 OECD 8대 원칙 있지 않습니까? 개인정보 그 가이드해서 뭐 저는 수정목이 안개공책으로 이렇게 외웠는데 이 8대 원칙이 그대로 준용돼서 처리 목적에 명확하게 해서 수집하고, 그다음에 적법하게 정당하게 그리고 최소 수집을 하라. 그다음에 목적의 활용 금지하고 정확성, 완전성, 최신성을 보장해라. 그리고 수집해가지고 갖고 있으면 안전하게 관리해라. 정보 주체의 권리 보장, 뭐 수정해 주세요. 뭐 어디다 썼는지 알려주세요. 이런 거 정보 권리를 보장해달라. 그 다음에 사생활 침해 최소화하고 가능한 경우 익명 처리를 하라. 그 다음에 준수하고 신뢰성을 확보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보 주체의 권리가 명시가 되어 있는데, 뭐 제공받을 권리, 선택 결정할 권리, 열람 요구할 권리,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요구할 권리, 구제받을 권리가 있다. 개인정보 추진 체계에는 대통령의 직속기관으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있고요. 예전에는 국무총리 직속인가로 했는데 또 이것도 법이 개정 계속 되고 그래가지고 대통령 직속으로 됐고요. 주요 사항 심의 의결하고 뭐 분쟁 조정하고 침해 요인 평가를 하고 있고, 개보법의 주요 수행 주관 부서는 이제 행자부가 되겠고요. 행자부가 되겠습니다.
개인정보 처리에 대해서 3장에 이제 기술이 되어 있는데요. 개인정보보호법에 먼저 처리 단계별로 수집할 때는 어떻게 해라. 뭐 이용 기준, 그다음에 최소 수집. 그 14세 미만한테는 법정 대리인한테 동의를 받고 뭐 이런 정보는 처리하지 말아라. 법령이나 무슨 기준이 없는 한 이런 정보는 처리하지 말아라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수집한 정보에 대해서 이용할 때는 하고 제공할 때는 뭐 어떻게 해라라고가 쭉 기술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거 그래서 수집하고 이용해서 갖고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관리를 안전조치를 하고 처리 방침을 공개를 하고, 그다음에 보호 책임자를 임명을 하고, 유출했을 때는 어떻게 처리를 하고, 개인정보 파일, 공공기관인 경우에 개인정보 파일을 어떻게 등록하고 이렇게 해라. 파기할 때는 뭘 지켜서 해라라고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요거 각각에 대해서 이제 하나씩 또 보겠습니다. 이렇게 수집 이용 3자 제공할 때, 뭐 수집 이용할 때는 개인정보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동의 받을 때 이제 알려줘야 될 게 당신의 개인정보를 왜 수집하는지, 뭐뭐를 수집하는지, 수집했으면 언제까지 갖고 있는지, 그리고 동의 거부하고 하면은 불이익의 내용이 있다는 거 알려주는데, 망법에서는 여기까지만 하죠. 3번까지만. 예. 그리고 수집하고 이용할 수 있는 거는 동의받은 경우랑 법률에 있거나 공공기관의 자기 소관, 그 공공기관의 업무거나, 그 다음에 계약 체결 이행이나 급박한, 그 다음에 정당한 이익을 달성한 경우에 그렇게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이거 아니고는 수집하면 안 된다. 그리고 이거 아닌데 수집해서 갖고 있다. 그러면 5천만 원 과태료를 주겠다. 그리고 수집을 했으면 목적 내에서 3자 제공할 수 있는데, 3자 제공하려면 정보주체 동의 받아야 되고, 정보주체 동의 받을 때 요거랑 차이점은 제공받는 자 알려줘라. 예. 이것도 마찬가지로 망법도 4번까지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법률에 의하거나 공공기관의 소관 업무거나 이렇게 했을 때는 이제 목적 외로 제3자한테 제공을 할 수 있다. 요거 안 지키고 허락 없이 이런 거가 아닌데 남한테 줘버린다. 그러면 5년 이하의 징역을 살고, 그 다음에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을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목적 내에서 제3자한테 제공한 거고, 목적 외에 이용하고 제공할 수 있는 거는 별도 동의를 또 요거 하고, 제가 목적 외에 또 받겠습니다. 그리고 별도 동의를 받아야 되고, 다른 법률, 뭐 생명 이렇게 되고, 여기까지는 일반적이고, 공공기관만 해당하는 거는 공공기관의 소관 업무거나 조약, 국제협정 이행하거나 범죄, 재판, 형, 감호, 보호처분 집행할 때만 이렇게 목적 외에 이용을 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렇지만 이렇게 수집하고 이용하고 제공하고 할 수 있지만 민감정보랑 고유식별 정보는 하면 안 된다. 이게 돼 있고요. 요거에 의해서, 조에 의해서. 그 다음에 목적의 이용 제공에 따라서 어떻게 이행하라는 내용이 기술이 돼 있고요. 그러니까 어떤 내용이 있다는 것만 하고 상세하게 볼 거는 이렇게 밑에 펼쳐서 제가 기술을 해드렸습니다. 예. 그리고 정보주체 이외에 수집한 개인정보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된다.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는 방법은, 아까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동의를 어떻게 받아야 되느냐, 이거 기술이 돼 있고, 민감정보랑 고유식별 정보 처리를 하지 말아라. 예. 원칙적으로 처리하지 말되 별도 동의를 얻거나 법령에서 구체적인 사항을 허용한 경우에는 이제 처리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안정성 확보를 해라. 또 가지고 있으면 안정성 확보를 해라라는 거고요. 고정보 처리, 특별정보를 가지고 있는 데는 우리가 정기적으로 행자부에서 정기적인 조사를 나가겠다. 예, 실태조사를 나가겠다. 그리고 주민번호는 처리하지 말아라. 주민번호는 동의를 받아도 이제 처리가 할 수가 없고, 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예전에는 법령에 의해서 뭐 이렇게 막 두리뭉실하게 했는데, 이제 법이 개정되면서 구체적으로 열거식으로 요런 예전에는 법령 등 뭐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요런 법에 의하지 않고서는 이제 할 수가 없다. 개인정보 처리, 주민등록번호를 처리가 할 수 없다라고 해줬고요. 제3자가 급박한 신체, 그 다음에 행안부령으로 해서 나온 경우, 요런 데 3가지 경우에만 할 수 있다. 그리고 암호화 의무가 있는데요. 이게 이제 100만 명 미만의 주민번호 보관하는 데는 작년까지 해서 다 암호화 시켰어야 됐고, 그 다음에 100만 명 이상은 올 12월까지 다 암호화를 시켜라 라고 돼 있고, 암호화 안 시키면 이제 과태료나 이게 벌금이 나가겠죠. 그다음에 또 여기서 명시하고 있는 거는 주민번호 사용할 수 없는데 개인 식별을 해야 되니까, 개인 식별하려면 홈페이지나 그런 거 가입할 때
구인번호 받지 말고 IPN이나 공인인증서나 전자서명 이용해서 가입을 받아라. 대체 수단을 제공해 줘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영상정보, 위탁에 따른 처리 제한, 파기 있고요. 여기선 차이점입니다. 뭐 망법에서 위탁 시에 동의 및 통지하기로 돼 있는데 개법범위에서는 그냥 통지만 하기로 돼 있다. 예. 망법은 동의 받았고 통지해야 되고. 예. 그다음에 망법에 최근 추가된 거는 요 이동통지 단말기에 접근할 때도 동의를 받으라고 추가됐어요. 핸드폰에 위치 정보나 뭐 할 때 요즘에 앱 깔면은 요 동의사항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신의 그 위치 정보나 무슨 사항에 접근하려고 할 때 동의를 받게 이게 최근에 개정이 됐거든요. 망법이 동의 받을 때 이 정도. 예. 그다음에 예. 그다음에 여기서 개인정보 처리할 때 개인정보의 유효기간제 해서 망법에 특별하게 있는 거 그 홈페이지에 가입했는데 1년 동안 접속을 안 해요. 그러면은 이거 망법은 이 법률에 의해서 탈퇴를 시켜야 되죠. 개인정보를 삭제를 해야 돼요. 그래서 매일 날라오잖아요. 요즘에 한 달, 1년 지나면. 그리고 이게 돼 있습니다. 이게 특별하게 유효기간제 망법에만 있다. 이거는 기출에서도 나온 문제죠. 망법에만 있는 조항은 무엇일까요? 해가지고 요 개인정보 유효기간제. 이용 내역 통지인가요? 하여튼 망법에만 있는 걸 물어보는 기출 문제가 있었습니다. 예. 근데 이제 개법법에도 이런 비슷한 유형이 있어요. 그 법령에까지는 없는데 그 법령 하위 고시에 보면은 개인정보 표준 개인정보 보호 지침이라는 게 있거든요. 공공기관 이렇게 해서 그래서 거기 보면은 2년마다 재동의를 받도록 이렇게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이라든지 학교라든지 공공기관에 가면 홈페이지 있잖아요. 서울시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거 가입하셨으면 2년마다 한 번씩 이게 날라올 겁니다. 재동의 해주시라고. 예. 그리고 일반적인 정보통신 사업자의 사이트는 1년마다 이게 날라오고요. 로그인 안 하셨을 때. 개인정보 안전한 관리가 4장에 기술되어 있는데요. 예, 그래서 이 안전한 관리를 뭐 내부 관리 지침하고 내부 관리 계획, 접근 통제하라, 안전하게 뭐 하라고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뒷장에 살펴볼 그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에 상세하게 그럼 내부 관리 계획은 수립할 때 무슨 항목 써야 되는데 내용이 포함돼야 되는데 그 다음에 접근 통제는 어떻게 해야 되는데 요거가 이제 요 기준에 보면은 상세하게 기술이 돼 있다는 거죠. 예. 그거는 이제 다음 장에 2장에 가서 알아볼 거고요. 그 다음에 개인정보 처리 방치 수집 공개를 할 때 어떻게 해라 라고 돼 있고 보호 책임자 지정은 뭐 어떻게 해라. 유출 시에는 이제 통지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개인정보를 갖고 있다가 이게 유출이 됐을 때는 통지를 해야 되는데 유출사 지체 없이 정보 주체, 개인정보 가지고 있는 주인에게 관련 사실을 통지하고 전문기관에 신고 등 조치를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최근에 이게 개정이 됐어요. 예전에는 1만 명 이상이면은 하라고 했는데 요즘 그 최신 개정된 데는 1,000명 이상이면 개정되니까 혹시라도 이게 변경됐으니까 그거 나올 수가 있습니다. 요렇게 하면은 신고하라고 지체 없이 5일 내에 하라고 했는데 망법은 한 건이라도 이런 게 발생하면 무조건 신고해라. 개고법은 요거 넘어서면 요런 걸 넘어서면 예, 신고하라. 통지는 하되 신고는 요 기준에 넘어가면 오버하면은 신고해야 되는데 그 망법은 한 건이라도 있으면 거기에 방통위랑 피사에 신고를 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정보 파일 등록하고 피하는 공공기관에만 해당된다. 공공기관에만. 그 다음에 5장에서 6장까지는 개인 정보 주체의 권리 보장하고 피해 구제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권리 보장에서는 그 자신의 정보에 대해서 열람, 정정, 삭제, 처리, 정지 요구가 가능하다. 그리고 여기서 망법에서는 이 정보 주체의 권리 보장, 피해 구제 관련해서는 요 이용 내역을 1년마다 100배 클럽에 해당되는 그 회사들만 그 100억 이상 벌거나 100만 명 이상 이용자를 가지고 있는 데서만 개인정보 이용 내역을 통지하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처리 정지는 이제 개보법만 있습니다. 이거 뭐 열람, 정정, 삭제 뭐 이런 거는 망법에도 그 이용자의 권리로 되어 있는데 그 개인정보 처리 정지 요청은 개보법만 기술되어 있다는 거 참조를 해주시면 되고요. 개인정보 피해 구제에 의해서 대해서는 이제 개인정보 침해 신고 상담하고 분쟁 조정, 그다음에 소송 이렇게 돼 있고 이게 징계적 손해배상하고 법정 손해배상 이제 구별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제 범위가 징벌적은 제3위 정신적 피해 모두 하지만 법적은 사실상 피해 입증이
정신피해까지도 보상을 받을 수 있다라고 차이점을 구별해.